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더스 정세는 지금 누구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기도 어렵고 누구를 믿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지원은 조만간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방법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들을 상대로 시작을 하는 만큼 기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원들은 사실 많이 지쳐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선수금을 추가로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방해 세력들이 2차 가해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회장님이 자산을 확실하게 풀지 않는 이상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회장님이 새로운 사업 진행을 위해서 자금을 풀어야겠고, 두 번째는 회원들 시드머니가 투자 금액이 필요합니다. 뭐 이게 선수금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제가 투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회원들의 이 시드머니를 만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롱제비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시더스는 롱제비티 지분을 가지고 있죠. 롱제비티는 폼장님들 중심으로 방판 형태로 판매가 되었었습니다. 한 번에 수천만 원 발주를 하고 저렴하게 공급을 받아서 제품을 판매에 따른 그 이익을 남기셨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롱제비티는 가성비가 확실한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품이 뭐 뒤처지지 않고 O2 그 물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또한 미국 롱제비티의 지분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한국에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공급받아서 기존 회원들에게 원가로 공급을 해 드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품을 전국에 홍보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일이 없는 그렇게 일자리가 없는 회원들에게 수익 구조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방파는 폼장들만 참여를 할 수 있었고 초기 투자 비용이 수천만 원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조건 없이 많은 회원들에게 판권을 드리고 전국의 회원들이 오투물과 뭐 화장품, 건강식품을 소매 판매하면서 마진을 남기고 롱제비티 제품을 홍보를 하고 본격적인 이제 솔루션이 시작되었을 때 일반인들도 이 롱제비티 제품을 구매로 이어지고 거기에 또 매출이 발생되는 이런 구조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솔루션을 보면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현혹하는 구조가 참 많습니다. 뭐 코인이 어떻게 된다, 뭐 블록체인이 어떻다, 뭐 메타버스가 뭐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물론 가능한 일일 수도 있지만 결국 회원들이 많이 모여야 하고 회원들 투자가 이어져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초기에 제조와 유통 이런 것을 통해 회사와 회원들이 이익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식의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방판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물건 파니 뭐 다단계니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의무적으로 모두 하라는 게 아닙니다. 돈은 없지만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께 기회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원가에 제품을 공급해 드리고 수익을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신규 선수금이 또 납입될 것이고요. 이제는 회원들은 선택을 하셔야 할 겁니다. 지원이 시작을 한다라고 하니까 뭐 지원 참여를 하셔야겠죠. 뭐 폼장이 아닌 일반 회원들은 신탁자산에 뭐 수익자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원 가입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뭐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그들은 피해자입니다. 책임은 회사와 회장님께 있기에 아마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수익자 신청을 했다라고 가입을 막으면은 분명히 그거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뭐 폼장님들 중에 시사모나 UNI 가신 분들은 뭐 이들을 지원해 가입은 뭐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사업으로 가신 폼장, 사나이 회원들은 뭐 어떻게 할지 고민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폼장은 없는데 뭐 지원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뭐 신규 폼장 신청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신규 폼장 신청을 하시고 플랫폼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원은 0단계 사업이라 이제 혼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다수의 보상을 받으려면 폼장님이 되셔야 합니다. 폼장님이 되셔서 폼원들도 관리를 하시고 수익도 늘리시는 기회로 만드시길 바라고요. 뭐 지금 길 잃은 회원들이 참 많잖아요. 폼장님들이 다른 생각을 하시고 다른 곳에 가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내 하부 회원만 아니라 그 자기 지금 활동하시는 지역에 폼장이 없는 그런 회원들은 없는지 한번 주의 깊게 알아보시고 그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플랫폼을 운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좀 잘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제발 회원들에게 진심을 다하시고 정직하게 운영을 하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회원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그 국내 모 회장님이 하신 젖소 철학, 애기 철학 이런 거 들어보신 분 계시죠? 농장의 주인이 젖소에게 밥을 주고 이렇게 소중히 아끼는 이유는 우유라는 생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잘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서 부모님들은 모든 정성을 다해 우리 아기를 보살피거든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 아기를 돌보는 일이 목적이 있어서 돌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목적 없이 성심을 다해 돌보는 이유는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냥 아끼는 존재이지 목적이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폼장님들과 리더들은 이런 애기 철학을 마음속으로 다져야 합니다. 목적은 분명히 있어도 그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회원들을 대하셔야지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들을 아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플랫폼은 활성화가 될 것이고 돈도 알아서 벌릴 것입니다. 우리가 12.12 사태를 겪으면서 특히 상위 리더와 펌장님들 이런 분들에게 많이 실망을 했잖아요. 처음 회원 가입할 때는 뭐 간도 빼줄 것처럼 이렇게 꼬셨는데 막상 가입을 하고 보니 달라지는 펌장님들을 보면서 실망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1년 넘게 그런 전화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폼장 때문에 못하겠다. 다른 플랫폼으로 가고 싶다. 폼장 때문에 탈퇴하고 싶다. 뭐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회원들을 대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신규 폼장님들은 과거 그런 폼장님들처럼 관리하지 마시고, 물론 진짜로 훌륭하신 폼장님들도 참 많으셨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부의 그런 폼장님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애기 철학으로 관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원이 성공을 하려면 글로벌이 오픈이 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오픈은 그 나라의 법인에서 새롭게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플랫폼과 추천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추천인과 플랫폼을 다른 곳으로 선택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회원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그분들과 지속적인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을 이야기 또 드리는 거겠죠. 회장님도 염두하고 있는 게 글로벌 성공입니다. 지금 상황에 시더스 어려움을 타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로벌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일 것입니다. 그것을 성공시킬 사람은 회원들이고 리더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합심하여서 팀워크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분열된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폼장님과 회원들의 그런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두 달이 매우 저는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지금 멀어져 있는 폼장님들과 회원들은 신뢰의 그런 기회를 만드는 중요한 시기로 만드셔야 할 것입니다. 지원이 출발하고 회장님 판결이 나오면 시더스 앞날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의 뭐 성공을 저는 매우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5개월째 기다린 저희들은 무조건 회사와 회장님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원 사업을 준비하면서 만약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회장님이 신뢰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와 상황이 지켜지지 않고 지원이 불발 이렇게 된다는 그런 상황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지금 뭐 이렇게 순탄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사업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원이 시작이 되고 출금 약속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방식을 과거와 뭐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뭐 0단계 이런 것만 차이가 있고요. 그 말은 월 4회 출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이 어떤 약속을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태로는 최소 월 1회 정도는 아마 출금을 약속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회원들도 만족한다라는 회원이 많으니까 무리한 약속보다 월 1회 출금 이상을 약속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월 1회 약속을 하던 4회 약속을 하던 회사가 약속한 출금 이런 약속이 한 번이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사업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회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더 끌고 더 기다려 달라고 해도 물론 기다려서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냉정하게 그 중단을 하시고 나가셔야 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중요하고 두 번째 사업은 만약에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시에는 큰 혼란과 회원들이 아마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잘 지키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회원들에게 남아있는 선수금 약속은 사실 이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이것을 지원이 책임을 다해 이행하겠다라고 하니까 저희는 당연히 참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속이 한 번이라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막무가내로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고통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단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지원을 운영하시는 임원들과 회장님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회원들은 회원들에게 그랬잖아요. 3개월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회장님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직도 회장님을 믿고 있는 회원이 50%가 넘습니다. 이런 고마운 회원들을 실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약속을 한다면 꼭 지키셔야 합니다. 지원 성공을 매우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지원이 실패한다면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 뭐 채권단 뭐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꾸며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시사모나 UNI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를 본 회원들이 뭐 그런 회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는 뭐 지금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회장님은 모든 것을 걸고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할 겁니다. 저 또한 제 산하 회원들이 있기에 지원 성공을 바라면서 참여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UNI 전혀 상관없습니다. 갈 마음도 없습니다. 권익위원회라는 밴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먼저 만들었는데 우리 강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또 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건 저와는 상관이 없는 강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거고요. 저는 전혀 상관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자꾸 저를 연관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지원 사업을 뒤에서 열심히 후원을 할 것이고 또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참여를 하고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지원이 성공한다면 저희 팀은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 시더스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팀과 함께하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미국 이런 회원들과 왜냐하면 저희는 글로벌 사업을 진작에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글로벌 팀 파트너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과 시더스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지원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저희 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중단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능력적인 믿음은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실패한다면 다른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이시지만 저는 회원들과 선수금을 찾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회원들 피해 복구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지원 운영자분들은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알려야 합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셔야 하고요. 만약 지금 큰 어려움이 있는데 숨기고 계속 간다라고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부디 회원들을 위한다면 소통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회원들이 선수금을 추가로 넣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만 바라지 마시고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롱제비티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시더스 커피도 있고 라면도 있고 김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어떻게 수출을 계획하고 예전에 수출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회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면서 신규 회원을 유치할 것인지 이런 마케팅적인 고민 이런 고민들이 지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해하는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방어하는 것도 버거워하시는 그런 상황이라면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인재 영입이 중요하고요. 본인들이 모르는 분야는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팬덤 비대위를 비난하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팬덤 비대위를 처음 뭐라고 공격하셨나요? 남아있는 자산 정리해서 회사 없애고 나눠 갖고 끝낼 세력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시더스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 변호사님도 그렇게 펜비를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시더니 결국 자산을 찾아내서 정리하고 나눠 갖자라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모아서 다 자산 정리하고 나눠 갖고 남아있는 사람들 모아서 새로운 사업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펜비를 그렇게 비난하시더니 결국 같은 일 하시는 거 아닌가요? 펜비가 보석 신청부터 지원 솔루션, UNI 솔루션 이런 거 진행되면서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물론 오해를 받을 일들을 많이 또 했었었고요. 하지만 김종성 위원장님과 초기 팬덤 비대위 위원들은 지금도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회원들에게 어떻게든 피해가 없게 선수금 해결을 해드리고 싶은 게 아마 펜비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사를 감시하고 있고 견제하고 투쟁도 하고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회원들을 위해서 새로운 솔루션 이런 거 방해하지 않고 지지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고 합법적인 솔루션을 지지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팬덤 비대위 내에서도 다른 생각과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팬비나 위원장님을 비난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만약 지원이 실패한다면 팬비의 역할은 매우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사업이 중단이 되고 실패가 된다면 아마 또 2차 멘붕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아마 팬비가 역할을 할 것이고요.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돕겠지만 대안도 마련하면서 할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기다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오노의 결정을 기다려보고 모두 같이 참여해 본 후에 그 후에 그 일들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힘은 없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노력할 것이고요. 회장님이 주도로 하시는 지원 솔루션을 최선을 다해서 후원을 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원들이 많이 고통받고 5개월 동안 기다린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합리적인 플랜을 내놓으시고 완벽하진 않아도 회원들이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회원들을 위한 솔루션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 지원이 제2, 시더스의 제2 부활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모두가 함께 도와야 할 것이고요. 만약 지원이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진행하셔도 어느 누가 그걸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간에 들리는 말은 뭐 한두 달 더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월 내에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확실한 솔루션을 5월까지 제시를 해주시고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원에서 어떤 약속을 하시든 그 약속은 분명히 지키셔야 합니다. 회장님이 23만 명을 만든 그 근본적인 요소는 약속을 잘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겼다라고 하면 이 시더스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엄중한 지금 이 시기에 두 번째 솔루션은 더더군다나 더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만약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부터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신중하게 고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